정풍성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를 이번에 MBN이나 TV조선에서 나오신 분들이 불러서 다시 유명해진 노래가 있다면서요? 예. 제가 좀 뭐랄까요. 타인. 좀 뒤늦게 뭐랄까요. 횡재를 했달까요. 우스운 얘기인데, 불타는 트롯맨에 우승한 손태진이라고. 예. 그 친구 목소리는 역시나 참 좋고, 그야말로 정통적인 음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, 그 친구가 사실은 처음에 나와서 몇 개 노래할 때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제가 많았어요. 오히려 자기 모교에 좀 누를 끼치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, 어느 날 타인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. 웬일로. 그 타인이라는 자기 노래를 만난 거네. 그렇죠. 타인이란 거를 이제 한 30년 전에 작사 작곡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이미자 씨가 이제 노래를 한 건데 이번에 손태진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. 그러고 좀 어려운 노래인데요. 그러고 손태진 씨도 방송 뉴스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앵커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노래가 뭡니까? 하고 질문하니까 타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결승전 날인가? 그때 화상 통화를. 말레이시아에서 화상 통화. 자기 아버지가, 타인 참 잘 부르더라.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참 기분 좋았고, 다음에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민수연이라는 친구가 무심세월이라는 노래를 했고, 이쪽에 미스터 트롯 2에서도 진욱이라는 친구가 무심세월을 하더라고요. 무심세월이 한 3년 전에 나훈아 씨가 이제 그걸 달라 해가지고 제가 작사, 작곡, 편곡한 건데, 그때 녹음할 때는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, 나훈아 씨는 안 부르고 그게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, 그동안 전국에 노래 교실 강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앞으로 좀 보내달라고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밑에부터 올라왔네요. 그래서 그런가 하고 앞으로만 보내줬는데, 이번에 보니 양쪽에서 그걸 하면서 그게 또 뜨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100만 개, 200만 개. 조회수가, 그죠? 유튜브 며칠 안 됐는데, 타인도 지금 120만 개, 30만 개 되고, 그래서, 요 사이는 옛날에는 어떤 노래가 히트하는 코스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음반을 내면은 라디오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방송이 되고,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가서 가수가 직접 노래를 많이 부르고, 이러면 시청자들이 보고 또 대중들이 이제 부르고 이러면서 히트가 되거든요. 근데 요 사이는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번 같이 경연 프로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때 어떤 가수가 한번 부르는 걸 눈여겨보면서 히트하는 경우. 참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좋네요. 이게 정말 이게 완전히 가요의 유통 구조가 바뀌어버리네요. 맞습니다. 지금 말한 노래방에서 저절로 알려지고 또 이번에 나온 가수들이 좋은 노래 찾다가 보니까 타인과 무심세월을 발굴하고 그 노래의 실력이네요. 좋은 노래니까 찾아준 거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3년 전인가요? 그때 송가인, 김소유가 진정인가요를 그때 준결승 때인가 둘이서 한 곡 가지고 부르기 했을 때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그게 뒤늦게 또 히트를 했거든요. 그게 한 40년 전 노래인데 김연자가 했고 노래가 주위를 찾아가네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. 이제는 노래만 가사만 좋고 곡만 좋으면은 10년 후라도 20년 후라도 어떤 계기만 되면은 히트할 수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좀
그러고 제가 이제 제가 요사이 최근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정생님, 술도 잘 안 먹고,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애거라 하고 이런 걸 좋아 안 하시는 성격인데, 그 숨어 있던 게 요사이 정생 성격 탓인지 모르지만은 뒤늦게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저보고 술 한잔 사라고 그럽시다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, 이제는 정말로 가사만 좋고 곡만 좋으면은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아, 그 정말. 근데 황영웅 노래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올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남진의 빈지개. 예. 조항조 씨가 불렀던 인생아 고마웠다. 예. 그 두 노래는 또 황영웅을 매개로 해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들이 인생에, 참 고달픔을 이렇게 풀어놓은 가사거든요. 그러니까 황영웅의 그 목소리하고 그 가사하고 사람들한테 이 가슴에 젖어든 겁니다. 근데 의외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번에 경연대회에 나온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남진, 나훈아가 많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남진, 나훈아 이 두 가수는 그야말로 뭐 몇십 년 전부터 트롯이란 이 노래를 트롯 장르에 뭐 아니면은 트롯과 비슷한 발라드 같은 거 이런 노래를 주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을 지망하는 가수들은 그 노래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. 맞습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나훈아 씨보다는 남진 씨가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남진 노래 좋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 가수로서 뭐 40년, 50년 이렇게 인기 가수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겁니다. 매력이 있는 거예요. 또 노래가는 거죠, 본인들이. 그만큼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계속 좋아하는 거거든요. 앵간한 가수들 1, 2년 바짝 하다가 사라지잖아요. 근데 이 황영웅 노래에서 제가 아마추어로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은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구나. 이 영혼, 소울 그런 걸 느꼈거든요. 그런 가수, 그런 힘의 가수가 국내외에 있습니다. 제가 그 황영웅 노래를 들으면서 또 대표님께서 올리신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단 걸 보면서 에디트 피아프를 생각했습니다. 에디트 피아프. 그 에디트 피아프가요, 사실은 가수가 되기 전에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났잖아요. 출생이 어머니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없는 거죠. 힘들 정도로 험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 국민들한테 그 2차 대전 그 전쟁 참화 속에서 그렇죠. 프랑스 국민들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고 또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에디트 피아프 노래 샹송 속에 자기들의 혼을 담아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우스운 얘기인데 독일 병정까지도 그랬답니까?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열심히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혼을 흔들 수 있는 노래는 그렇게 큰 힘을 갖는 겁니다. 그 조용필 노래를 부르면은 영혼으로 부른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큰 산맥을 이룬 가수들의 노래는요, 그만큼 어떤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. 힘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남인수 선생님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수들은요. 정말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우리 대중들이 결코 잊지 못할 가수들이. 그 위대한 가수입니다. 그럼요. 영향력에서 어떤 정치인보다도 특히 한국 사람의 마음에 주는 영향력 아닙니까?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는 이 마음의 대통령, 어떻게 보면 마음의 대통령이 가수예요.
그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인 하니까 지금 머리에 금방 어떻게 스쳐가는 게 있는데요.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황영웅 들어 학폭하고 하더라고요. 그 틀린 말인데. 틀린 말이죠. 학폭도 아니고 사회에 뭐 나와가지고 20살인가 21살 때 친구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건데, 정말 저는 학폭이라고 그러면요,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. 속칭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건 프락치도 아닌데. 프락치 아닙니다. 그건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속칭 프락치 조작 사건. 예, 프락치 뭐 이렇게 프락치로 했는데. 조작한 사건. 그때 그야말로 19살짜리, 24살짜리 이런 청년들 서울대 공부하러 갔는데, 그 당시에 방송통신대가 서울대 안에 있었거든요. 제가 그때 총장 만나러 몇 번 간 일이 있습니다. 인쇄 문제 때문에. 그때 그 드날들던 학생들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주일간에 갖다 놓고 공부하고 린치를 강하고 이랬거든요. 그래가 그 사람들 중에는 그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참 죽는 사람도 있었고, 한평생 참 골병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한 분도 있습니다.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린치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장관도 있고, 국회의원도 했고, 당 대표도 있고,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죠. 전부 변명만 했다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번에 황영웅 보고 하차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차하라고 그랬습니까? 그래서 이 언론은 그야말로 신속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편, 부당, 어느 거나 잣대가 똑같아야 되고 저울이 똑같아야 되거든.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비겁한 인간들이다.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학폭보다 더 무서운 언론의 폭력. 줄여서 언폭. 맞습니다.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언론 폭력배 이랬더라고요. 언론 폭력배. 자, 그런데 어느 나라든 가수들은 그 사생활이 평탄하지 않거나 하는 점이 있죠. 있는 수가 많죠. 그럼 왜 그렇습니까? 가수와 그게 이제, 가수의 무대가, 이제 일반 공연장도 있지만은, 밤에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제 노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런데 가려면은, 이제 보디가드가 또 한 사람씩 꼭 따라다닙니다. 뭐 술취한 사람들이 뭐 해코지도 하고 하니까. 그래서 보면은, 보디가드 하고 다니다 보니까,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정이 늘어가지고, 뭐 이렇게, 뭐 좀 이상한 게 나타날 수도 있고, 여하튼 간에 제가 참 이건 같은 연예계에 있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, 참 이상하게들, 흔히들 말해서 팔자 좋게 사는 가수가 참 드무른 것 같아요. 보면은 좀 험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, 이것도 앞으로는, 가수들도 좀 몸가짐을, 잘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입니다. 역설적으로 그런 기복이 많고 하는 인생을 살아서므로 노래는 더 좋은 노래가 나온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아까도 에디트 피아프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눴지만은, 그렇게 험하게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, 노래 감정에 그게 다 이렇게 녹아들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외국에 보면은 뭐,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,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말이죠. 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. 그리고 뭡니까? 프레드 머큐리. 근데 이런 사람을 말해 황영웅에 대한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황영웅은 그거 되면 천사죠. 천사. 그러니까 제발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각박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. 아니 노래 경연대회에서
우리가 추기경을 뽑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도덕주의적 단죄를 하느냐. 이건 도덕 전체주의 아니냐 하는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평범하게 가정에 숨어 사는 사람은 조금 나쁜 걸 해도 이 세상에 소문이 안 나거든요. 그런데 워낙이나 유명한 사람은 그렇죠. 뭐 한 가지가 다 세상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실보다 또 어떤 거는 또 더 부풀려서 소문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저는 가수가 결국 무대에 서는 건데 무대에 선다는 것은 수만 명, 수십만 명이 보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사실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도 완전히 밝아버리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자리에서는. 그런 사람의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걸 감싸주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노래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. 그야말로 실수를 한다든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다.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수준의 잘못. 이게 있는가 하면은 저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거는 물론 혼내고 이 대중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인간으로서 또 철 모를 때 어릴 때 이렇게 실수하는 좀 어른들이 또 때로는 언론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러다가도 좋은 일로 가면서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더 좋은 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근데 가수가 뭐 실수도 하고 가끔 뭐 대마초 사건 뭐 이런 데 걸리는 데도 있지만 가수가 나쁜 악질이라는 생각은 안 들던데요. 가수 중에 악질이 있습니까? 원래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못하지만은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착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강합니다. 아, 건강합니까?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, 예를 60대나 70대, 80대 됐을 때 보통 사람의 나이보다가는 한 10년 정도는 젊게 보인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 중에도 이 10손가락을 다 움직이는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젊다.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또 건강하다고 그럽니다. 나쁜 짓만 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노래할 때 건강하다고 그럽니다. 사람이 평소에 심호흡을 하면서 살지 않거든요.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10% 내지 20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폐층까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큰 기관까지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노래를 하게 되면은 심호흡을 자연히 하게 되거든요. 많이 들어 마셔가지고 이렇게 한 소절, 두 소절 발성을 하게 되면은 쭉 또 들어 마셨던 걸 뱉거든요. 그러면은 자연히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층까지 이제 산소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뇌까지도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연히 건강해진다.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마초라든지 과음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젊게 보인다. 그런 얘기입니다.